3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곱셈과 나눗셈.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공부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두 자릿수 혹은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몇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 나누는 수가 10, 20, 30 단위의 몇십이었다면 이제는 12, 37, 49, 58 등과 같이 몇십 몇이 됩니다. 교과서는 70, 71쪽이고요. 익힘책은 46, 47쪽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번 시간도 어렵지 않으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공부할 내용입니다. 재활용품을 팔아 색연필 60자루를 샀습니다. 알뜰 장터에서 12자루씩 묶어 팔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문장으로 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전체 색연필이 60자루 있고 알뜰 장터에서 12자루씩 묶어 판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색연필은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보재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하죠. 상황이 전체가 있고 그 전체를 똑같은 개수의 묶음으로 묶으려고 한다. 그래서 묶음은 몇 개가 나오느냐? 우리는 이걸 역시 나눗셈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체 60이고 한 묶음에 들어가는 게 12개 혹은 12자루가 되고 그랬을 때 몇 묶음이 나오느냐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60 나누기 11을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밑에 보면 색연필은 몇 묶음이 되는지 확인해 보래요. 우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볼 거냐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12개씩 3묶음일 때 전체는 36자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자루를 가지고 있으니까 60에서 36을 빼면 아직까지 24자루가 남네요. 그래서 묶음의 수를 하나를 늘려서 4묶음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12 곱하기 4는 암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2, 4, 8, 4, 1은 4 해서 48자루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60 전체에 우리가 다 묶어야 되는 숫자인 60에는 모자라요. 60에서 묶인 것들을 빼줬더니 12자루가 남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숫자인 12는 우리가 12자루씩 묶어야 되니까 한 묶음을 더 묶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묶음의 수를 하나를 늘려서 5묶음을 해주면 12 곱하기 5는 2, 5, 10, 1 올라가고 5, 1은 5, 1 더하면 6, 60이 됩니다. 그럼 전체에서 묶인 거를 뺐더니 0이 남네요. 이 뜻은 전체 60을 12자루씩 묶었더니 5묶음이 됐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로셈으로 보면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5묶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몫에다가 5를 써주고 2, 5, 10, 1 올라가고 5, 1은 5, 1 더하면 6 그래서 나머지는 0입니다. 이 식의 몫은 5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우린 이것을 구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를 따졌을 때 몇 묶음을 해야 전체와 가장 가까워지는지를 여러분이 따져보면 됩니다. 이 결과가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한 묶음에 12개씩 들어가고 묶음수가 5개고 나머지가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12 곱하기 5를 해주면 60이 나오면 됩니다. 세로셈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186 나누기 27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재요. 앞에 나누어지는 숫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났네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186 나누기 27의 몫이 얼마인지 어림해 보래요. 하지만 사실은 나눗셈에서 어림을 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림을 잘한다면 나눗셈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림하면 좋을까요? 전체는 그대로 놔두고 27을 한번 어림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을 배웠으니까 7을 몇십 단위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30과 가깝네요. 그럼 186 나누기 30을 했을 때 몫이 얼마인지를 어림해 보면 되겠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생각해서 30 곱하기 6은 36에 18에 0 하나 붙이면 180이니까 우리는 몫을 6이라고 어림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186 나누기 27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세요. 방법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체가 186이고 한 묶음에 27개씩 들어간다고 따졌을 때 묶여져 있는 것들의 개수를 세봅니다. 186 나누기 27의 몫을 6이라고 예상했으니까 6을 가운데에 놓고 그리고 27개짜리 묶음이 5개, 7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 곱하기 5를 하면 7, 5, 35, 3 올라가고 2, 50에 3 더하면 13, 135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186이고 묶인 게 135개니까 빼주면 1, 5, 51개가 남네요. 51개 속에는 27개를 우리가 더 묶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몫을 하나 더 늘려서 6묶음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럼 27개짜리가 6묶음이라면 7, 6에 42, 4 올라가고 2, 6에 12에 4 더하면 16, 162입니다. 전체가 186이고 묶여있는 게 162니까 나머지가 186에서 161을 빼면 2, 24개가 남습니다. 남은 게 51개일 때는 27개를 묶을 수 있었고 남은 게 24개일 때는 27개를 당연히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7 곱하기 7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7개짜리 묶음이 7개면 7, 7에 49, 4 올라가고 2, 7에 14에 4 더하면 18, 189입니다. 그럼 보면 전체가 186인데 묶여있는 게 189개여야 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 식의 몫은 27개짜리를 6묶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24개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27개짜리가 6묶음이고 묶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24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 전체인 186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이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0 나누기 12입니다. 이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잘 생각해보면 12개짜리가 10묶음이라면 전체는 120이 됩니다. 그리고 12개짜리가 9묶음이라면 12 곱하기 9 하면 2, 9, 18, 1 올라가고 9, 1은 9에 1 더하면 10 해서 108이 됩니다. 110은 이 두 숫자 사이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이 식의 몫은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몫을 9라고 써주고 2, 9, 18, 1 올라가고 9, 1은 9에 1 더하면 10 해서 전체가 108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 두 수를 빼서 2가 남습니다. 그럼 이 식의 몫은 9, 나머지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두 수를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255 나누기 36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인 255를 그대로 두고 36을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36은 계산하기 쉬운 숫자인 40에 가까운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5 나누기 40의 몫을 생각해 줍니다. 그럼 40 곱하기 6은 240이고 40 곱하기 7은 280이니까 255는 이 두 숫자 사이의 수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수 36을 40이라고 생각해 줬기 때문에 그 몫을 6이라고 한번 예상해 봅시다. 그럼 255 나누기 36을 해서 몫을 6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6, 6에 36, 3 올라가고 3, 6에 18에 3 더하면 21입니다. 두 수를 빼주면 모자라니까 1 빌려주고 그럼 15에서 6 빼면 9 그리고 4에서 1 빼면 3 그럼 39가 남습니다. 한 묶음에 들어가야 될 게 36개인데 39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한 묶음을 더 묶을 수 있습니다. 255 나누기 36을 했을 때 몫을 1을 늘려서 이번엔 몫을 7로 잡아줍니다. 그럼 6, 7에 42, 4 올라가고 3, 7에 21에 4를 더하면 25입니다. 그럼 두 수를 빼면 36개씩 7묶음이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건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몫은 7, 나머지는 3입니다.
한 묶음의 수가 36개니까 39개 중에 36개를 묶어버리면 남아있는 건 39에서 36을 뺀 3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혜가 계산을 하다 멈췄습니다.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을 써보래요. 왼쪽 상황 보면 168 나누기 24를 하는데 24개씩 8묶음을 묶었더니 192가 됐대요. 여기서 이 문제는 무엇인가요? 네, 전체가 있는데 전체보다 묶인 것의 개수가 더 많아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묶음의 개수를 하나를 줄여줍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줄 수 있냐면 줄여준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7로 계산해봤더니 47에 28, 27에 14에 2 더하면 16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네요.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130 나누기 18을 하는데 묶은 것의 개수는 전체보다 작으니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22가 됐네요. 한 묶음에 우리는 18씩 묶을 거니까 22개를 18, 한 묶음을 더 묶을 수 있네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몫을 늘려준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7로 해줬더니 87에 56, 5 올라가고 7일은 7에 5 더하면 12, 그래서 4가 남네요. 계산하지 않고도 묶어 나머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2개를 한 묶음을 더 하니까 몫은 7이 될 거고 22개에서 18개가 한 묶음이니까 그걸 묶어버리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이 예상한 몫이 틀려도 당황하지 말고 예상한 몫에서 하나 늘리거나 하나 줄여서 한 번 더 해보면 나눗셈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 나누기 몇십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와 그 묶음이 몇 개면 될지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를 10, 20, 30 단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림에서 몫을 예상합니다. 이 몫을 예상하는 것만 잘해도 나눗셈을 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몫을 잘못 어림했어도 고치면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눗셈 문제를 여러 개를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몫을 잘 어림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부족한 부분은 익힘책 46, 47쪽을 보면서 마저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